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가장 핫한 지역으로 부동산 투자에 전문가들이 다 입을 모으고 있는 대한민국 신경제 수도가 생기는 새만금의 0.2%밖에 없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국가에서 허가해 놓은 건축 용지로 주거지, 상업지, 중공업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고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새만금 개발청에 제가 이제 페이지별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줌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짬짬이 공부한다라는 게 어려우신지 바로바로 확인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도 또 여기서 새만금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를 만드는 새만금의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 정부 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를 통해서 페이지별로 각각 새만금의 그 경쟁력, 그리고 새만금의 입지적인 강점, 새만금의 기본 계획들, 개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이제 5번째로 마련하게 됐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속해서 좀 이어보시고 또 시간 내셔서 어떤 검색창이든 새만금 개발청을 검색하시게 되면 금방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사이트 보시고 페이지별로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주도의 그 선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더 잘 알다시피 어떤 분야에서 먼저 선도하는 사업을 먼저 선도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선도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선도로 하는 기업이 먼저 주로 하고, 그러니까 우선시 되는 사업, 트렌드가 되는 먼저의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선도 기업을 따라하는 어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사업에 공공주도의 선도 사업으로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수변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서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서 선도 사업으로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냐면 스마트 수변 도시를 지금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새만금 경제의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경제 신도시 새만금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몇 평을 언제까지 어떤 면적에 어떤 것을 구성을 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개발을 하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추진을 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새만금 소개에서 쭉 내려가시면 공공주도 선도사업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5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공공주도 선도사업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100대 국정과정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도시개발 계획하고 국가가 개발하는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전라북도의 새만금은 워낙 면적이 넓고 예산도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는 아주 단권이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대통령들이 그냥 이렇게 공약으로만 내세우고 진행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아픈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번엔 되겠어? 과연 이번엔 되는 거야? 라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서 기업들이나 개인이나 민자투자나 공공기관이나 국내외 기업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번엔 진짜야 라는 부분에 대한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또 진행했던 게 뭐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어요. 새만금
개발, 신도시 개발 계획에. 그래서 먼저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 사업으로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스마트 수변 도시를 계획을 했는데 그 배경으로 공공산업을 먼저 주도하는 그 계기가 뭐냐?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담 개발을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공사를 하는 개발 공사를 국가 정부로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 믿으시라는, 국가가 보장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투자터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기 싶어서 이제 더더욱더 새만금 개발 청사도 그렇고 개발 공사도 직접 설립을 했고, 지금은 새만금의 그 수변 도시가 이제 미래적인 도시의 트렌드이다 보니까 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상국도 개별로 만들자라고 지금 얘기 거론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개발공사는 뭐 하냐? 선도사업은 먼저 매립 사업을 하고 교통 인프라 기반 시설을 먼저 국가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게 되면 민자나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빨리 당겨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 전담 그 개발 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국가가 보장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먼저 개발을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달라. 이런 그 기대 효과를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기대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국가가 신뢰성을 주고 싶은 거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신경제 수도를 만드는 그 국책 사업에 대한 개인들이나 그 기업 투자나 뭐 공공기관 투자들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선도 사업을 먼저 계획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동북아 경제 허브의 역할로 인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 그 목적으로 뭐 서해안 시대가 열린 2000년도부터 서해안 시대 열리면서 여기 4차 산업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서해안 중심의 산업 계획들이 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들이 다 설립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과 또 광역시별의 그 계획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 다 살펴서 보실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 도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도시와 그 국가들 그렇게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최첨단의 명품 신도시를 새만금에 만들겠다. 그게 바로 스마트 수변 도시로 계획을 한 거죠. 자, 세 번째는 국가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뭐 이렇게 그 서울 지방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투자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의견을 다 동일하게 모으는 게 뭐냐 국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해야지 역행해서는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소외된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균형되게 국토를 균형 발전을 시켰다. 소외 지역을 개발할 명분을 만들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1월달에 예타 통과된 그 지역들을 선별할 때 경기도 부분이나 서울 부분이 취소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냥 수도권이어서 취소됐던 부분이거든요.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국가 이번 문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하고 반대로 그래도 그래도 경기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 관점의 투자를 보는 거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투자를 하든 내가 지역관을 갖고 있냐 나라관을 갖고 투자를 하냐 세계적인 관을 갖고 세계의 흐름을 경제적인 거 금융의 시장 또 부동산의 흐름 문화와 경제 산업 기술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 세계의 관점으로
세계를 넘어서 우주를 통틀어 우주관을 갖고 세계를 보는 거, 세계관을 갖고 세계를 읽어내서 투자 지역을 선별하는 거, 이게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시야가 좁으면 좁을수록 리스크를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규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 소외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개발이 늦게 된 적이 없죠. 개발이 가장 안 된 곳이 뭐냐면 전라북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전라북도를 개발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새만금 역사에 대한 그 영상도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새만금이 지금 소외된 지역으로서 가장 소외된 대한민국의 소외된 지역이면서 개발을 아주 큰 규모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발되지 못했지만 지금 아주 대한민국의 핵심지로 요충지로 경제의 핵심지로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주 일차원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꾸 투자를 하는 지역을 선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도 하시냐면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그 신도시가 성공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대도시가 있으면서 대도시 인구가 신도시 유입이 되면서 성공을 하는데 새만금 대도시가 주변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보신 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가가 지금 정부가 새만금을 경제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동북아권, 해안권에 황해권에 지금 100만 도시가 60개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거리에. 그 인적 인프라를 갖고 그 새만금 입지에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와 동북아권의 경제적인 핵심 지역, 그 물류의 요충지로, 최적지로 만들고 있는데 되게 많은 개인분들은 개인 관점에서 새만금이 지금 전라북도 사업일 때 자꾸 어릴 때 코 올리고 찍찍 다니던 그때만 생각을 하고 커서 대통령이 된 새만금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죠. 주변에 대한민국의 새만금을 경제 수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입지적인 우수한 조건과 물류 인프라들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조금 공부를 하게 되시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이 아니라 서양 쪽은 다 개발이 다 된 거죠. 도시화가 다 됐어요. 그럼 도시화가 안 된 지금 아시아권 시장이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투자가들이 제가 또 얘기를 드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부터 2019년도부터 해서 20년도까지 약 10년에서 20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고 메리트가 있는 거 아주 매력적인 도시가 대한민국이다 나라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어디냐 경제 수도죠. 신도시 새만금. 그 이유는 제가 전 시간에 영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물류의 핵심 축 때문에 그래요. 물류 거점으로 물류 인프라가 너무 좋다는 거죠. 최적의. 그게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입지와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그리고 민간 투자가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새만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어저께 신문 나온 거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새만금의 경제 특구를 4가지가 없는 규제가 없는 특구로 그 다음에 세금이 없는 특구로 그 다음에 이제 땅값이 없는 특구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조가 없는 특구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는 거를 다시 국내에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부분을 해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많은 해양 도시가 있고 항만 있는 도시가 있는데 왜 새만금이냐? 수심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제일 깊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배가 한 번에 한국까지 접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까지 못 들어오고 쬐끄만 배
배가 나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기름들이 뭐 이렇게 부가 비용들이 더 추가를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이제는 뭐 다 열려 있잖아요. 이제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 일본 뭐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게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인구들도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제 뭐 동네같이 일본이 옆 동네같이 그냥 세계가 한 동네로 한 지역으로 해서 동네 왔다 갔다 하시 공항이 발전이 되니까 교통이요. 공항을 통해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들도 많이 약해지는 거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에 그냥 살고 일이 있으면 한국에 오고 뭐 이렇게 아침에는 파리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일은 일본 가서 하고 뭐 잠은 뭐 잠이란다 고향은 대한민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개의 도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동네를 여러 군데 무슨 동네 이렇게 해서 동별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게 이제 그 글로벌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큰 지구촌이 하나로. 그것도 반드시 그게 되는 거는 교통이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시대 흐름의 트렌드를 좀 읽어주시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하고 싶은데 이제 시대의 산업이 산업축이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군산 지역이 지역 경제 중에서 이제 GM대우나 그 조선소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도 더욱더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새만금의 선도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설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도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분 스마트 수변 도시는 어디 생겨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 많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거 페이지별로 다 연결해서 보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시니까 이해는 가요. 저도 이해는 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된 거거든요. 이 스마트 수변 도시의 면적은 660만 제곱미터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한 200만 평이 조금 한 200만 평에서 400만 평 정도가 빠지는 평수예요. 그 평수에 갖고 사업비는 이제 9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이걸 선도 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업 기간은 2019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 부분도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에 투자를 하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한다 이렇게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내가 투자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언제 2024년도에 완공하게 되면 그 전에 교통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계획들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새만금 수변 도시를 통해서 주변에 발생되는 그 일자리와 경제 효과와 생산 효과들 부가적으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경제 효과들 이런 것들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기와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셔야 할지 몰라서 못 본 것 뿐이고 보내드렸어도 이제 또 이해도 가요.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말 요즘에 하루가 금방금방 정말 빠르게 가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한번 꼼꼼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뿌연 것들이 거치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내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라는 투자를 지금 해야겠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새만금 2023년도까지 웬만한 기반 시설은 다 되는데 새만금 잼버리 잼버리 대회 때문에 그러는데 2020년도에 22년도에 또 국제
대회를 또 하나 유치를 했잖아. 그러면 기반 시설이 더 빨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가치 부여를 할 수 있고, 투자 기간도 내가 단기를 원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면 안 되고, 단기를 원하면 단기로 될 수 있는 투자 지역과 용도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것과 선택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 역시도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쭉 보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시행 그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제8조 제1항 225에 공공기관으로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사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새만금 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그리고 특별법을 통과해서 지금 이 스마트 수변도시를 지을 때 주택 건설 용지랑 산업 시설 용지 개발과 도시 개발 등 복합 이런 개발 정보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게 지금 지도에서 새만금이 이렇게 가오리 모양이거든요. 가오리 모양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항만이 들어가거든요. 신항만 자리에서 요 앞에 아울 신도시라고 해서 여기 스마트 수변도시가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위치한데 이 조감도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입지가 좋은 게 뭐냐면 어디를 가나 3시간 이내 거에 경제 거점으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근처에 가까운 공항들 그 거리를 지도상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교통 인프라 입지를 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뚝딱 한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계획을 하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계획해서 특별법 통과하고 예타도 통과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렇게 추가해 왔다는 이 단계를 쭉 보시라는 거예요. 이 단계처럼 모든 것들이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산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되는데, 얘기 나오고 왜 빨리 착공을 안 해? 안 하는 거, 이것도 안 하는 거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관점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사업들은 단계 거쳐야 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쭉 이렇게 밟아오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2019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크게 했는데,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도시와 국가와 의식주와 많은 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 그 중심으로 트렌드를 잡아서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아주 크게 시장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또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도시로, 그리고 이제 수변도시, 해양도시가 미래적인 트렌드예요. 해양도시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4차 산업이 되려면 물류 유통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물류 시장이 3차 산업 시장보다 한 3-4배가 더 많이 넓게 크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수변도시, 해양도시가 또 트렌드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변도시로 자족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경제 신도시 새만금의 그 신항만 건너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스마트 도시. 그래서 스마트 수변 도시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 도시로, 그것도 스마트로 자족형 도시로, 수변 도시로 만든다라는 이제 개발 방향과 도시 지표를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어. 이거는 보시면 되는 거라서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총 면적이 어떤 계획 인구는 21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구의 지표가 어떻게 되고, 인구의 밀도도 나눠놨고요. 세대수는 10,000세대를 내외로 하고 있고, 또 유동인구 세대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주택용지는 주택용지로 또 이렇게 어떤 면적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퍼센트는 이제 6:4 비율로 해서 이제 그 주거를 4로, 그 주변 환경을 이제 6으로 해서 도시를 형성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교육시설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외국인 학교 1개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뭐 복합시설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학교 부분이 따로 있고, 여기 전시나 문화 쪽, 리조트, 호텔 쪽이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국제 업무 그 지역으로 또 묶어놨고, 또 국제 캠퍼스, 뭐 여기가 주택지하고, 주택지 근처 이제 주민센터하고 학교 시설들 이렇게 연결해서 딱 연결이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참고를 하시게 되시고요. 또 이제 총 면적이 또 660만 평을 갖고 100%로 해서 주거지를 13.2%로 개발을 하겠다. 토지를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상업하고 그 업무용지는 8.2% 정도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면적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관광용지도 5%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용지며 공동시설들, 주차장, 공원, 광장, 공원 시설들 위치를 어떻게 하겠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는지 토지 이용 계획 예시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항상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래에 용도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도 보는 방법들을 할 때 지적편 수다 놀리게 되면 그 땅의 용도가 색깔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고 제가 개발할 때 사야 하는 도시지역의 땅 중에서 노란 땅, 핑크색 땅, 파란색 땅을 추천을 했고, 녹색 땅은 사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투자 기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개발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앞으로 생기는 모든 도시는 스마트 도시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할 때 스마트 도시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죠? 인구가 밀집되고 인구가 들어가서 사는 곳이 땅값이 오르고 주택비가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땅값도 올랐으면 좋겠고 주택을 했을 때 분양도 잘 되고 가게도 임대수도 잘 왔으면 좋겠어 하는데, 도시 외곽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 뭐 생산관리지, 심지어는 임야, 그런 땅은 무슨 개발이 되고 거기에 무슨 인구들이 밀집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고 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사는 땅은 절대 많이 벌 수 없는 땅을 산다라는 거죠.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절대, 도시지역은 처음 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시지역은 원래 왜 국가에서, 왜 국토부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을 해놨냐면요, 도시지역은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또 그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비도시 지역은 보존을 하려고, 이 도시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비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도시 지역을, 주변을 비도시 지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개발이 될 수 있지만 확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이면도에 왜 투자하시냐는 거, 확실한 허가되어 있는 요충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 토지 이용 계획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되게 화려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첨단 산업용지는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살색으로 주거지를 표현해요. 단독 가구, 공동주택.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되고, 역시나 상업용지인 호텔, 리조트 같은 거. 상업용지는 아주 13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리조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도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한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땅을 사서 내 맘대로 지면 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땅을 사서 건축을 허가되게 하려고 하시게 되면 내가 용적률이 계속 깎일 수 있는 입지, 어떤 입지를 사냐에 따라서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근데 도시지역에 핵심 요충도를 축으로 건축용지 같은 거 허가돼 있는 땅을 사는 거는 주변에 뭐 이렇게 그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는 혐오시설은 모두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법으로 아예 차단을 해놓은 땅이 있는데 굳이 법적 보호도 못 받고 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땅이 싸면 뭐예요? 개발 안 되는데.
안 되면 그냥 계속 평생 갖고 계실 거예요? 그니까 돈이 되는 땅은 용적률이 높아야 돼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지로 가는 거거든요. 도시 중심지 땅이 비싸요. 도시 외곽지 땅이 비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나 어떤 새로운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도 모든 것을 원리 중심으로 기본적인 중심으로 왜 수익이 되는지, 왜 안전하다고 하지, 왜 확실하다고 하지, 왜 보장이 돼 있다라고 하지, 국가가 허가를 해놨고 도시지역에 건축 짓는 땅이라고 허가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용지는 도로 계획선이 다 있어요. 도로가 언제까지 난다라는. 그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투자 기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전하고 보장받은 투자라는 거를 계속 전문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 외곽지 도로들은 도시개발 계획이 잡힌 지역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도시개발 계획이 도시에 생기니까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걸 도시 외곽지에 생긴 도시 외곽지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지역에 도시 개발이 형성이 되니까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용어도 행정 용어도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리를 꼭 인식하시고 도시 지역의 핵심 요충 도로에 있는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된 땅으로 국가가 이미 허가해놓은 땅 토지이용 계획을 띄면 도시지역에 정확히 주거지역 땅, 상업지, 중공업지 표시되어 있는 땅으로 여러분 안전하고 확실하게 단기간에 보장받고 걱정하지 마시고 왜 투자해놓고 막 이렇게 언제 되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땅으로 여러분 투자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요.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을 사게 되면 최소 건물주인 되십니다. 최소. 근데 내가 주변에 도시 외곽지 땅 사면 농사지어고 전원주택 말고 뭐 임대 수입이 되나요? 밀집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도시권에 건물 짓는 땅을 사면 손해볼 게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도시적 땅이 오르지 도시 외곽지 땅 서서히 따라서 전체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는 거지. 도시지역은 폭등할 때 얘네들은 살살 요러고 있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하십시오.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땅이 도시지역의 주거지 땅이라고 허가해놓은 용도의 땅이 있는데 왜 자꾸 보장받지 않은 땅으로 싸다고 평수가 넓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건축용지는요 이게 제가 좀 길어지는데 영상 한번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땅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도시 외곽지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히 아십시오.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를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땅값의 가치는 최고 그게 용적률이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 건축법에 허가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중심지로 들어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용적률 보시고라도 확인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알게 되면 정말 잘못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 사지 마세요. 왜 이 말 사세요? 도시 외곽지 땅도 사지 마시고 그거는 도시가 팽창하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굳이 땅